안녕하세요. 후만의 채널의 윤성만 작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생충 신드롬의 비밀, 그리고 자본주의의 임계질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생충이 매우 흥행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의 영화로 기생충을 선정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생충은 디스토피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 반지하와 대저택은 현대사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영화는 계급투쟁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준다. 이처럼 기생충 신드롬이 일고 있는 이유는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영화의 주제가 전 세계 선진국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사회를 한번 살펴보죠. 미국의 젊은 세대는 버니 샌더스의 사회주의에 열광을 하고 있고요. 또 월가를 점령하라와 같은 시기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8년도에 갤럽이 미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51%가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청년들이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선호한다는 것이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평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 피케티인데요.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사실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은 900페이지에 달하는 매우 방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주는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피케티의 이 책이 그 전에 나왔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자기계발 서적과 주제가 똑같다는 겁니다.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신의 아빠는 가난한 아빠였고 옆집 친구의 아빠는 부자 아빠였다라고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가난한 아빠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해서 번 돈을 꼬박꼬박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가난한 아빠로 남았고요. 옆집의 부자 아빠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주말에는 놀러 다니기 바빴는데 나중에 부자 아빠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자 아빠는 월급을 저축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요사키는 돈이 돈을 벌도록 하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피케티의 문제의식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본질은 같지만 방금 말했던 자본을 통한 소득 증가율이 노동소득 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피케티에 따르면 자본소득의 증가율이 매우 높다 보니까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이 1980년대에는 평균보다 9배가 많았지만 2010년에는 20배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국에서는 6배에서 14배로, 호주에서는 5배에서 9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의 증가율이 큰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게 피케티의 지적입니다. 그 때문에 피케티는 글로벌 자산세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글로벌 자산세는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의 자산에 세금을 동시에 매기자는 것인데, 그 이유는 글로벌하게 가야만 어느 한 나라가 도입했을 때 다른 나라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자는 소득주도 성장도 문제의식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에서는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거나 키오스크와 같은 자동화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피케티가 글로벌 동시도입을 주장했던 이유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은 이런 풍선 효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화 기생충의 결말처럼 우리의 미래가 큰 파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후마니 채널에서는 영화 기생충 신드롬의 이유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위험에 맞닥뜨려 있는지 그 실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후마니 채널에서도 더욱 재미있고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